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 이삭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삭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 종목 이제 제가 작년에 한 이쯤에서 소개를 한번 시켜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이후에 조금 시세가 났었고, 그 다음에 아쉽게도 여기서 뭐 바로 가지 못하고 여기 120 이동평균선이 걸리면서 주가가 뭐 시장 영향도 받으면서 하락이 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으며, 그 다음에 이제 횡보를 하다가 어제 뭐 급등을 하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 일단 뭐 여기서 뭐 진입을 해서 이렇게 시세를 챙길 수도 있었고, 만약에 뭐 여기서 진입을 해서 뭐 밀렸더라도 사실 뭐 여기 밀린 폭이 꽤 되긴 하더라도 이제 충분히 뭐 손절로 대응을 하던 아니면은 뭐 추가 매수를 해서 대응을 하던 뭐 여러 가지 뭐 대응을 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제 이제 장중에 이제 24% 고가를 좀 기록을 했는데, 이러한 상승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이제 어제 공시가 하나 나오면서 그 공시를 타고서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시로의 급등도 있지만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지금 한 가지 더 있는 이유가 부각이 되면서 추가로 더 움직일 가능성도 우리는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제 SK 하이닉스 주가가 강했던 가운데서 심지어 SK 하이닉스의 공급 공시가 있었다. 그래서 보면은 공급 계약 체결 공시 SK 하이닉스, 그래서 여기 60억 가량의 자동 제어 시스템을 구축이라는 부분의 공시가 나왔고, 이 공시 나오면서 주가가 급하게 움직였다가 윗골이 좀 다른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삭 엔지니어링이 최근에 이제 3월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어제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로부터 이제 40억짜리 공급 계약 체결한 것도 있었다 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2월 말이죠. 23일날 이렇게 이런 것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일단 SK 하이닉스로부터 한 100억 정도 올해 이제 계약을 해서 이제 매출을 좀 깔아놓고 가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삭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자동 제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뭐 진행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당사는 반도체, 철강, 중공업, 발전,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등 제조산업 전반에 걸쳐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공장이 이제 좀 스마트화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러한 산업들이 발전을 함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뭐 제약회사로부터도 수주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2차 전지 쪽으로도 뭐 충분히 계약을 따낼 수가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이러한 쪽으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 공장이라든지, 또 뭐 약간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스마트팜이라든지 뭐 이 농장이죠, 이거는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산업이 발달하면서 그런 시대적 흐름인 가운데서 이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공급계약 공시를 통해서 주가가 움직인 건 알겠는데 도대체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요거입니다. 이 16일날 오후에 나온 기사인데, AI 랩이 따라 암수술 혁신 기술 곧 나온다. 그래서 수술 플랫폼 기업 휴톰이 개발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휴톰이라는 키워드를 좀 잡아보면은, 휴톰이라는 기업인데 이게 상장사가 아니에요. 상장사가 아닌데 하여튼 이렇게 좋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허도 여러 가지 있다고 하고, 근데 휴톰의 지분을 이삭 엔지니어링이 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보시면 타법인 출자 현황 보면은 휴톰, 그래서 사업 다각화 해서 최초 취득일자 21년 7월 5일 해서 쭉 해서 지분율 8.5%. 3분기 분기보고서 기준이기 때문에 중간에 살짝 변화되었을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지만, 일단 7월에 산 거예요. 7월에 산 건데, 물론 이제 작년 7월이긴 하지만, 작년 7월이고 이제 몇 개월, 그러니까 한 반년이 이제 슬슬 조금, 지금 3월이니까 반년이 조금 안 된, 한 몇 개월이 뒤면 반년이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과연 이제 4분기 중간에 팔았겠냐, 3분기와 4분기 사이에 팔았겠냐라고 봤을 때는 좀 팔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그리고 이러한 이제 지분 확보가 사업 다각화인 만큼
궁극적으로 좀 더 길게 보면은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을 들고 나온 기업의 상장까지도 노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4월에 임상 마무리라고 해서 그 상용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분 가치가 높아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그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숨겨져 있는 부분이었다. 그래서 일단 요 이제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튀어 오르긴 했지만, 튀어 오른 과정 속에서 요 공시를 뭐 체크를 했건 체크를 안 했건 요 기사를 좀 봤던 분들은 이것 때문에 오른 거 아니냐라고 해서 달라붙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요러한 내용이 있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원래 공급계약 공시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 단발성인 측면이 있어요. 시세가 단발성인 측면이 있고, 이렇게 공시가 나왔을 때 반짝해주고, 그 다음에 추후 이 공시의 내용들이 실적화되면서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추세적인 부분이 좀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러한 부분은 이제 테마성으로서 강하게 좀 움직일 수가 있는 부분이고, 4월이잖아요. 4월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대감이 살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승의 주요 포인트, 이제 스타트를 끄는 건 이제 공급계약 공시에 대한 부분이 분명 맞지만 이러한 부분이 숨겨져 있었고, 이 부분으로서 우리는 더욱더 지금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이 기업의 산업의 특성, 그 스마트 팩토리라는 키워드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봐야 되는 뭐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차트로 넘어가서 좀 살펴보면은, 일단 차트로 넘어가서 보면은 어제 굉장히 뭐 강한 흐름이 나왔지만 윗거리가 굉장히 좀 아쉽게도 길게 나왔어요. 나왔고, 이제 여기 60일 이동평균선과 120일 이동평균선 뚫으면서 종가를 마무리했는데, 결국 이러한 윗꼬리가 왜 길게 나왔을까라고 봤을 때는 결국 이 매물을 받아낸 거죠. 받아내고 이제 소화를 하는 과정에서 윗꼬리가 길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차트를 좀 더 크게 보면 결국 지금 이 위치가, 윗꼬리가 지금 계속 달리는 위치가 여기 이제 깨질 때 이제 추세 좀 횡보를 좀 하다가 깨질 때 요 구간이랑 거의 일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찔러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지해주고, 만약에 60과 120 이동평균선 지지를 해준다면, 내지는 뭐 따라오는 5일 이동평균선이라도 지지를 해준다면, 결국에는 요 횡보, 여기 떨어지기 전에 있던 이 횡보 구간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 다음에 지지하고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차트를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장을 한 이후에 뭐 주가 흐름이 안 좋다면 안 좋고, 지금 뭐 여기서 끊어서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의 경우 특성은 이제 초기 상장하고 일정 기간에는 이제 보호 예수도 풀리고 그런 리스크도 분명히 작용하고 해요. 하지만 그러한 부분이 좀 소멸이 되고 하면, 통상 뭐 6개월 내지 뭐 1년 정도 지나면 거의 다 그러한 이제 보험예수 물량들이 다 이제 해제가 되고, 이제 물량들이 나올 건 다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물론 아직 뭐 이 기업이 상장한 지 1년까지는 안 됐지만 그래도 뭐 6개월 차에 뭐 나올 수 있는 보험예수 물량에 대해서는 좀 이제 뭐 신경 안 써도 되는 기간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그리고 보시면 이제 이쪽에서 이제 상장 초기에 거래량이 대략 많이 발생했고, 거래량이 없었어요. 없다가 여기서 터지고 여기서 터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이쪽에서 더 많았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는 이제 뭔가 힘을 이제 응축하고 건드려주는 흐름도 나왔다. 그래서 제대로 갈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도 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악성 매물 분명히 뭐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충분히 이길 만큼의 힘을 비축을 했다라는 것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지금 상장한 초기 이후에 좀 가장 거대한 장대 양봉을 좀 기록을 했는 상황인데, 주목을 많이 해보면서 흐름을 좀 살펴보자. 특히 뭐 그리고 흔히 뭐 교과서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 주식 차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바닥에서의 적산병은 매수 신호다라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어제 양봉이 너무 크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도 이 양봉이 연속적으로 3일 뜬 것도 의미를 부여하면서 좀 살펴보자 라고까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잘 조정을 주고서 지지를 하면서 좀 시계를 좀 길게 봤을 때 어떻게 긍정적인 잘 흐름이 나오는지 지켜보자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주 시황 관련 코멘트, 속보 관련된 부분, 여러가지 부분들 올려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주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박정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